반갑습니다. TV조선 아고라 똥86백과사전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캡틴입니다. 화천대유 의혹으로 이재명은 이번 국감에서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정의당,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화살은 이재명으로 향했죠. 그러나 제대로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이재명의 뚝배기를 날려준 정치인은 없었단 거죠. 국감에서 이재명 하나 제대로 문책 못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고 우라통 치미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국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은 대장동 관련 이재명의 이메일과 통화 기록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이때 이재명의 호위무사 한 명이 나왔죠. 이거는 자료 제출 요구가 아니라 사찰이라고 역으로 당했어요. 심상정도 이와 관련해서 경실련 자료를 근거로 들고 이재명을 공격했는데 엉터리 자료라며 오히려 역풍을 맞았습니다. 호위무사라 불리던 이 사람 논리도 하나하나 따지면 억지인데 말이죠. 이재명이 떳떳하면 이메일이고 통화기록 내놓지 못할 게 뭐야? 대통령 후보자가 지금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왜 공개 못해? 떳떳하면 공개를 해야지. 사찰이네 뭐네 하면서 피하는 게 더 뻔뻔한 억지 아니야? 이러니 국민들은 답답하죠. 화천대유 이거 누가 봐도 이재명이 얽혀있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고 풀리지가 않으니까 답답할 뿐인데 국민 대신 싸우라고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공략 하나 못하는 모습을 보니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번 국감에서 활약한 이 이재명의 호위무사는 누굴까? 오늘은 이재명의 호위무사인 이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도 막말이라면 서른 못지 않은 사람이에요. 류호정에겐 야! 김정재에겐 당신! 태영호에겐 편절자! 막말 억지 버럭의 대명사 경기도 시흥갑 국회의원 문정복 의원님! 문정복 그 보여지는 풍채와 인상부터 사실 여러 국회의원들 10명은 거뜬히 씹어먹을 기세를 보여주는 사람이죠. 이 사람 사실 여느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보통 국회에 입성하는 과정은 엘리트 출신들이 여러 사람들 추대에 의해 세력을 만들고 그 세력을 기반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돼서 국회에 입성을 하는 거거든. 그러나 문정복은 이런 코스를 거친 사람이 아닙니다. 정계에 입문하는 과정이 완전 인간 승리거든. 문정복은 엘리트 출신도 아니고 평범한 주부였죠. 당시 학력도 고졸이었습니다. 운동권 출신도 아니었죠. 그녀가 정계에 입문을 한 건 1992년 시흥에서 민주당으로 출마한 재정구 의원의 선거 캠프였어요. 거기서 뭘 했냐? 운동원이었죠. 열심히 선거운동하면서 앞에서 춤을 췄다고 해요. 몰라 춤을 얼마나 잘 췄을지는 남아있는 자료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확실히 센 기를 내뿜으며 당시 선거운동을 주름잡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그의 재정구는 시흥시의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고 이것이 문정복 정치 인생의 시작이죠. 당시 시흥시의 터줏대감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킨 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 중에 말빨 세고 열정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 문정복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2007년 재정구의 보좌관이던 백원우가 시흥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했. 이때도 문정복은 큰 활약을 해서 백원우를 당선시켰죠. 그리고 백원우의 보좌관이 되죠. 보좌관으로 활동을 하며 2010년 지선에선 본인이 시의원으로 출마를 했고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을 지지하는 여성단체를 조직해서 문재인을 적극 지지했고 이에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 대통령 비서실에 선임행정관으로 청와대에도 들어가요. 그리고 2020년 자신의 본거지 시흥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된 인물이죠. 평범한 주부에서 시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진짜 인간 승리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정복이란 겁니다. 관우는 하늘이 내리는 거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자신의 노력 없인 절대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 그것만큼은 정말 박수 쳐주고 싶은 부분이야. 대단하죠. 한국 정치계에선 진짜 보기 드문 사람이거든.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문정복은 사실 정치계 라인으로 따지면 친문 라인이야. 노무현 재단 기획위원이자 문재인이 대통령 될 당시엔 여성 세력들 모아서 문재인을 지지한 인물이죠. 이재명과는 서로 다른 라인에 있던 사람이고 전형적인 친문계 인사죠.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이재명의 호위무사가 되어 이재명을 결사수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 같아요. 재정구의 선거운동원으로 시작해서 그의 가신이던 보좌관 백원우의 줄을 섰고 시의원이 됐다가 문재인의 줄을 섰고 이제는 이재명의 줄을 잡았죠. 그래서 지금 그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보통 기가 세지 않고서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문정복에겐 때론 독이 되지 않나 싶네요. 일당백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이 기세 때문에 이분들
이분도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말이 두뇌를 거치지 않고 충동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명 여자 서른이죠. 아니 뭐 서른이야 정치 오래 한 사람이다 보니까 막말 논란이 수십 년간 쌓인 사람이라 치지만 문정복은 불과 1년 사이에 수많은 버럭과 막말 그리고 억지를 일삼은 인물이죠. 오늘은 문정복의 버럭 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류호정 사건. 올해 5월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여기서 화가 잔뜩 난 문정복은 배진교 쪽에 찾아와 개인적인 항의를 합니다. 그때 문정복을 가로막아선 정의당 빌런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류호정. 류호정도 솔직히 사람 승질 잘 건들죠. 따박따박 대드는 젊은 류호정에 화가 났는지 문정복은 화를 못 참습니다. 바로 류호정에게 야! 하고 소리쳤고 류호정이 야? 하고 말하자 어딜 감히! 삿대질을 하며 국회에서 소동을 벌인 사건이 있었죠. 이때 정의당과 민주당은 서로에게 사과를 하라며 난리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 류호정도 내가 생각했을 때 이성적인 사람은 아니고 뭔가 불편하게 만드는 기질이 다분한 사람인 터라 대충 먼저 승질을 긁었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리다는 이유로 같은 동료 의원에게 국회 본회의에서 지 승질 못 이기고 야! 하고 소리치는 건 분명 부적절한 부분이었죠. 류호정의 도발에 쉽게 넘어간 거죠. 두 번째, 태용호 변절자 사건. 이건 진짜 문제 있는 사건이야. 작년 7월 문정복은 페이스북에 이상한 글을 썼습니다. 자기 페이스북에 태용호 의원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죠. 태용호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조선시대 선조로 비교했다고 한 건데 이걸로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는지 태용호를 향해 민주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는 등 북에서 대접받고 도피한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다라는 등 변절자의 발악이라는 막말을 쏟아냈죠. 변절자라. 대체 문정복의 조국은 어딜까? 대한민국일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일까? 김정은 입장에선 태용호가 변절자겠지만 엄연히 대한민국의 입장에선 귀순자입니다. 엄청 부적절한 발언인 거죠. 이러니 민주당이 욕을 먹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태용호가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위기나 안보의식은 지금 180석의 민주당 사람들보다 몇천 곱절 나은 것 같은데? 북한을 주적이라고도 말 못하는 사람들이 다 그쪽에 있잖아. 얼마 전에 북한이 미사일 쏴도 찍소리 못하고 삶은 소대가리라는 막말 들어도 쩔쩔매는 정권이 도대체 어디 정권인데 뭔 놈의 변절자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민주화가 뭔데? 거기서 민주화가 왜 나와? 대통령이나 현 여당 비판하면 민주화 운동 모욕한 거야? 하여튼 지금 여당 스탠스가 그래. 진짜 민주화 운동 욕되게 하는 정치인들이 지금 누군지를 생각을 해봐. 더 웃긴 거 문재인 선조 발언. 이건 태용호 의원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 신원식 의원이 한 말이죠. 괜히 애먼 사람 잡아다가 버럭하면 페북에 저격을 한 거야. 우리 이미 욕 좀 먹었다고 난리가 난 거지. 그럼 오인한 태용호 의원에게 사과라도 해야지. 오인 사격은 적어도 사과해야지. 문정복 어떻게 했을까? 그냥 글삭티하고 사과조차도 안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을 선조라고 비유해서 화를 냈다고 하는데 선조가 아무리 무능하다고 욕을 먹었어도 이양복이나 유성룡 같은 인재들이 옆에 있었고 무인들 중엔 권율, 이순신이라도 있었는데 근데 왜 그쪽 정당엔 이양복, 유성룡은커녕 원균이나 이일 같은 사람밖에 없는지 모르겠네. 문정복 의원님, 매사 구렁이 담는 듯 넘어가지 말고 사과도 좀 하고 그래요. 그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확실히 그쪽 정당 기성 의원들에게 배우신 건 있네. 아님 말고 제대로 배우셨어? 배운 사람이야 배운 사람. 그냥 팩트 체크도 없이 우리 편 욕먹었다 하면 총구를 아무데나 대고 난사부터 하지. 세 번째 문정복 버럭 시리즈, 김정재 버럭 사건. 작년 11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게 맞냐고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에 화가 난 문정복은 김정재 의원한테 당신 어쩌고 저쩌고 하며 버럭하고 삿대질하며 난리를 쳤었죠. 그 질문 같은 질문 좀 하라고 버럭한 건데 근데 이게 왜 잘못된 거야? 맞잖아. 민주당 당원 당규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고 쓰여 있었잖아. 근데 하필이면 서울 부산의 큰 도시에서 박원순 오거돈이 사고를 쳤다 보니까 여기는 뺏기면 위험할 것 같고 그래서 민주당이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는 꼼수까지 부리면서 후보자를 낸 거잖아. 이거 팩트잖아. 이게 질문 같은 질문이지. 그럼 뭐가 질문 같은 질문이야? 김정재가 바른 말 한 거잖아. 그냥 지승질 못 이겨가지고 버럭은 왜 하는 건데? 그리고 문정복 의원은 여성을 대변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 아니었나? 여성단체 조직해서 문재인 지지했잖아. 여성들 표심 모아서 정권 창출에 큰 공을 세운 사람 맞잖아. 여성이 피해자 된 사건에는 한마디도 안 하고 버럭 소리치는 건 이치에 맞지 않은 행동이죠. 당연히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자를 냈으면 안 됐지. 그게 반성이란 거야. 애초 반성이란 자세가 1도 없는 민주당 똥팔육 전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네 번째, 이현승 의원
국토위 간사 선출 억지 논란. 이건 진짜 웃겨요. 작년 7월 미래통합당에서 국토교통위 간사로 이현승을 뽑으니까 문정복이 또 버럭합니다. 강남 집값으로 시세 차익을 거둔 이현승은 간사로 인정할 수 없고 이거 투표로 하자고 버럭해요. 아니 보통 간사라는 게 여야 정당에서 한 명씩 선출을 하는 거예요. 간사 선임은 각 정당의 고유 권한이죠. 근데 문정복은 투표로 하자고 앞뒤 없이 설치면서 억지 부리며 버럭한 거야. 그래서 다들 주위에서 분위기가 뻘쭘한 거야. 문정복은 막 화가 나가지고 설치고 있고 여기에 자기 당에 있는 진선미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아니야. 간사는 원래 각 정당에서 선출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자 그제서야 깨갱하며 잠잠해졌죠. 아니 백원우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한 사람이 왜 이것도 모르는 거야? 대체 보좌관 했을 때 뭘 한 거야? 버럭하고 억지 부리면 다 되는 줄 착각하고 있어. 이래서 초선 의원들이 욕을 먹는 거야. 그리고 시세 차익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시세 차익으로 이득 거둔 사람들 다 까보면 민주당은 더 많을 텐데 빨간 천 보면 흥분하고 달려드는 물소마냥 돌진하고 떼쓰면 어떡하냔 말이야. 아유 우리 문정복 의원님 그날 주무시다가 이불킥 엄청 하셨을 것 같은데 문정복은 매사 정치활동이 전부 이래. 막말에 억지 진짜 말한 대로 서른은 수십 년간 정치하면서 막말의 대명사가 됐지만 문정복은 1년 사이 쏟아낸 막말이 서른급이죠. 이론이 여자 서른 아니 서른이 남자 문정복이지. 떼쓰고 막말하고 버럭하고 안되면 억지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법을 만드니 요즘 대한민국 법이 떼법이란 혹평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고. 문정복은 한국에선 찾아보기 힘든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인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일반 주부에서 국회까지 올라간 스토리 있는 정치인이죠. 라인 잘못하다 정치 인생 한순간에 망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문정복은 본능적으로 라인 하나는 제대로 타는 것 같아요. 정치계의 생존 전문가죠. 주부에서 보좌관, 시의원, 국회의원 또 문이 잘 나갈 땐 문, 이가 잘 나가니 이. 오늘은 막말 버럭 억지로 국정 운영 잘하고 계시는 권력의 방향을 본능적으로 캐치하고 순식간에 선회하는 생존 전문가 정복 그리스 문정복 의원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TV조선 아고라 똥86 백과사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끝.